안녕하세요. 4팀 파인애비뉴 B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요약입니다. 향후 3년간 CBD 지역의 신축 프라임 오피스의 매물이 시장에 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지막 투자 기회로 평가가 됩니다. 다양한 임차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공실 리스크가 분산되어 장기적 15년간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로 인한 배후 수요가 증가로 공시지가 상승이 전망되어 이를 바탕으로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분석입니다. 파인애비뉴 B동은 을지로 2가 중심지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산은 을지로 3가역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며 지하 공간에는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위한 공간이 넓은 쌍둥이 빌딩입니다. 본 자산의 전용률은 55.7%가량이 되며 이는 CBD 인근 빌딩인 센트로폴리스 그리고 시그니처 타워, 센터원 대비 높은 전용률을 자랑합니다. 입지 분석입니다. 본 자산은 대중교통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을지로 3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CBD 내 공실률은 계속 낮게 유지 중입니다. 신축 오피스 매물이 흔치 않아 현 매입권은 좋은 투자 기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을지로 인근은 세움 재정비 촉진기구 그리고 수표도시 환경정비지구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힙지로 열풍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5%의 공실로 현재 대규모 임차 면적이 필요한 기업이 수용 가능합니다. 임대차 잔존기간 분석 결과 22년까지는 공실 부담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NOC도 인근 빌딩 대비 낮은 편이라 임차인 유치 면에서 유리하고 향후 임대료를 상승시킬 명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본사, 금융권,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하고 멀티 테넌트 구조로 공실 리스크가 적습니다. 투자 계열을 맡은 곽다미입니다. 저희 건물의 투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로 투자 회사를 세워서 파인애비뉴 B동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에서 운영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수익률을 선후순위 대주에게 매달 이자로 에쿼티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투자 요약과 관련해서 투자 금액 및 대출 조건, 그리고 투자 기간 및 수익률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펀드는 사모 및 폐쇄형으로 운영되며 투자 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간 연평균 배당 수익률 7.34%를 목표로 하고 매각 차익을 포함한 에쿼티 IRR은 11.17%를 기대하며 1년에 한 번씩 배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애비뉴 B동 매입에 관한 전체 투자 금액은 매입 금액 6,200억 원에 취득 부대 비용 477억 원을 더한 6,677억입니다. 선순위 LTV는 유사 등급의 CBD 빌딩 매입권을 참고하여 65%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3분기에 거래된 신한 엘타와 CJ제일제당 센터 사례를 바탕으로 2.7%의 선순위 조달금리를 정하였습니다. 후순위 LTV는 근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경매 낙찰가율이 76%인 점에 착안하여 75%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들이 선순위 대출금리에 200bp를 더해 후순위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만큼 저희도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4.7%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입 시 파인애비뉴의 현금 흐름입니다. 현재 렌트롤과 코크레 파인애비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통해 2021년 확정적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계산하였습니다. 현행 공식률이 25%이기에 매입 시 캡레이트가 2.23%로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지만 안정화 캡레이트는 3.25%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인근 건물 대비 낮은 NOC 수치에 착안하여 현행 3%에서 0.5% 올린 매년 3.5%의 인상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영업 수익은 주차장 수익과 5개 광고 수익으로 연 10%씩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렌트프리의 경우 현 계약과 동일하게 연평균 3개월을 가정하였습니다. 공실률은 매입 시점의 75%이지만 올해 안에 공실률을 10%로 낮추고 2022년부터 2036년 매각 시점까지 5%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정사항을 바탕으로 계산한 투자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NOI가 약 10억씩 증가하면서 본 수익증권은 매각 가치를 고려하기 전 연평균 7.34%의 배당 수익률과 매각 가치를 고려하여 11.17%의 에쿼티 IRR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거래 사례와 비교한 매입 가격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연면적과 준공 시기를 가진 파인애비뉴 A동, 스테이트타워 남산의 매각 사례를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향후 CBD 권역 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펀드가 없는 점과 1, 2년 사이에 오피스 평균 가치 상승률이 3.71%임을 고려한다면 평당 3,194만 원의 매입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매각가치 추정입니다. 2020년 서울 오피스 평균 캡레이트 4.1%를 2020년 본 빌딩 안정화 캡레이트를 3.25% 수준으로 보정하여 이펙티브 캡레이트를 산출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이후 금리가 2.5%를 넘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3, 4년 주기로 매각 시점에도 2.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15년 후에 국고채를 2.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36년 매각 시점의 캡레이트는 약 4.1%로 전망이 되어 2036년 매각 가치를 9,427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분석과 주변 거래 사례를 상승률 분석을 통해 이 추정치에 대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본 빌딩이 위치한 을지로 2가 10년치 공시지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9.11%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재개발 이슈와 입지력 열풍으로 3년간 30%씩 상승한 것을 반영한 공격적인 가격이기에 기각하였습니다. 대신에 가장 보수적으로 10년 내 최저 상승률 2.67%를 가정하여 매각가치 8,961억 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와 관련해서는 인근 4개의 프라임 오피스의 매입 금액과 매각 금액을 분석하여 연평균 가치 상승률을 3.71%를 가정해본 본 빌딩 매각 가치를 1조 401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두 방식의 매각 가치 평균과 이전 페이지의 추정치를 비교해본 결과 오차율은 4.11%가 나와 해당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먼저 임대시장 측면에서 서울 내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급 오피스 시장 공급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공급이 감소하여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공실률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정점을 찍었던 공급은 이후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매매 시장 측면에서 서울 내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프라임 오피스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2021년 1분기 오피스 총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3,806억 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서울 오피스 매매가 지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승 곡선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CBD 권역 수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CBD 권역 공실률은 감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렌트프리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시장은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공급이 그대로임을 고려할 때 CBD 권역 공실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본 빌딩의 공실률은 차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CBD 권역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CBD 권역 오피스 입주 현황을 살펴보신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임차 수요에 비하여 파란색으로 표시한 공급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주로 권역 내 이전 수요가 관측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공급으로 최소 1년 이상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자산운영 전략입니다. 저희는 리서치를 통해 최근 CBD 권역 내의 이전은 대부분 기존 임차 기업의 증평과 집적 효과를 기대하는 권역 내 이전 수요로 해소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임차인들과 재계약을 맺으며 신규 임차인들을 임차시키는 전략을 취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기존 임차인 재계약 및 증평을 위해 우량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한솔재지의 경우 본 빌딩 최대 면적 임차인으로서 2011년부터 장기 임차해왔고, 최근 인쇄용지 판가 인상, 친환경, 신소재 사업 연구 개발 등 업황이 양호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면 재계약 및 증평이 기대됩니다. JT친해저축은행과 레드캡 투어 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수신 잔액 증가 등으로 업황과 실적이 양호하고, 특히 JT친해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차 계약이 26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실 우려도 적은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차 타임라인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체 면적의 25% 면적 흡수가 기대되는 신규 임차인 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을지로 3가를 신한금융지주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신한그룹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신한생명이 오렌지라이프와 합병하며 사업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신한엘타워에 공실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인근에 위치한 본 빌딩에 임차시킨다면 A동의 신한카드와 함께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영업부서와 접촉할 계획입니다. 본 빌딩 4층에 위치한 개인병원 및 인근에 위치한 백병원, 강북 삼성병원과 인접한 점을 강조하여 전략을 펼친다면 영업사원에 특화된 빌딩이라는 본 빌딩의 전략에 맞게 임차인 유치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장기적으로 삼성화재와도 접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 빌딩의 5층 일부를 임차함과 동시에 인근 시티센터 타워의 1,809평 규모의 전용 면적을 15년 9월부터 임차 중인데, 재계약 시점인 24년 즈음에 본 빌딩의 영업적 이점과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와 접촉한다면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희는 인근의 동급 건물 대비 주차 공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예비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 직군을 위한 오피스임을 내세우며 홍보한다면 임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증가를 위해 기타 수익 증가 전략도 고안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근 명동성당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유료 대여, 주차장 내부 세차장 및 카센터 임차를 통한 지하 공간 활용 및 이용객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주차장 수익의 안정성을 위해 쏘카, 그린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험 관리 방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호되지 않으며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 특히 부동산 투자 시 고유 특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두어 사건의 전, 중, 후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 중이며 업계별 최고의 법인과 협업하여 최적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